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입니다. 목요일 인사드려요.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크립토 모닝 오늘 아침 시작을 하는데 코인 360 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시죠. 46% 점을 비트코인 2.4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붉은기로 시작을 하고 이쪽 보시면 이더리움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은 좀 초록빛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리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조금 오르는 움직임 보이면서 혼조권에서 시작을 하는 아침인데요. 코인 마켓캡으로 조금 더 자세한 수치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어제도 제가 7거래일 기준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다시 조정세로 돌아섰고 이더리움은 반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오르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내리는 것들도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주간으로는 대부분 강세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강세가 뚜렷합니다. 주간 44%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좀 혼조세인 거 확인을 하셨고 업비트에서는요.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강세입니다.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그 밖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아인스타이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가량 빠지고 있고 또 온톨로지 가스 강세, 스팀 달러 강세, 스팀도 강세네요. 공지사항 볼게요. 아인스타이늄 결국에는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아인스타이늄 결국에는 거래 지원이 종료되게 됐는데 종료 날짜만 조금 조정이 됐네요. 7월 3일 12시에 거래 지원 종료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거래 지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 그래서 7월 3일까지 거래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투자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 뉴스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먼저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 소식입니다. 돈나무 언니로 많이들 부르시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ETF 출시 시동을 걸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승인이 되면 이런 종목 코드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하고 그동안 코인베이스나 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간접 투자를 해왔고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테슬라도 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에도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ETF 승인할지는 미지수지만요. 어쨌든 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 자, 그리고 다음은 역대급 붕괴 온다. 금 비트코인 사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가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를 경고하면서 금이랑 비트코인 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해요. 시장 붕괴에 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붕괴 직전이고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붕괴 때다.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오고 있으니 가능한 더 많은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주식도 그렇고 이 디지털 자산도 그렇고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만일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나 주식을 담았다면 아마 많이들 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셨을 텐데 이번에는 최악의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으니 다른 거 말고 금이랑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미국 금융당국이 로빈후드에게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서 자살을 한 20살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죠. 사실 로빈후드 앱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또 많은 서학개미들 우리나라를 동학개미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서학개미라고 부르지만 일단 여기서 편의상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도 서학개미로 부를게요. 자,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또 로빈후드 같은 앱을 사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로빈후드 앱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 와중에 이런 부작용도 있었으니 벌금을 내고 또 어떤 특정한 고객들에게 이런 보상도 해라 라고 한 거죠. 벌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이거는 디지털 자산 쪽 뉴스는 아니지만요. 금융당국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다. 허가를 받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더 스트리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기사 원문인데요. 그냥 소식통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사실 JP모건이 기관들의 관심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반증이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디지털 자산 모두를 통칭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딱 비트코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장에 긍정적인 조류가 돼줄 수 있을까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나오면 전해드릴게요. 국외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이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CNBC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또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가져와 봤는데, 재미있는 건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자회사가 비트코인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는데, 사실 기사에서도 짚고 있지만요,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요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통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는 이런데 자회사에서 이거 결제 수단으로 별론데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이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크립토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투자에 주의해라, 여러 요소들이 있다, 당신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해지와는 또 관계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이 의견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7월이고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코인어스도 아마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벌써 지치지 않고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